정말 50%의 확률로 이런 남자들은 정말 많아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경험을 해봤고 그게 그냥 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우매함을 가져요. 지금 그 사람은 딱 뽕에 차지. 난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얘보다 더 좋은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연애 상대로선 괜찮은데 결혼할 여자는 아닌 것 같다는 말 듣고 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랑 사귈 때도 본인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고 전 이 말에 꽂혀서 다음 연애 상대도 비슷한 생각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힘이 돼주리라 생각했고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이 그러진 않아요. 분명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또 그런 것들이 두렵고 무서울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 친구 욕을 좀 잠깐만 해보면 저는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연애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분명 그 사람도 결혼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진지하게 두 분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눴을 거고 근데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경험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데 문제는 더 나은 결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은 무조건 좋은 결정, 옳은 결정으로 데려가 주진 않아요. 연애를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은 그러한 실수를 되게 많이 저질러요. 내가 아는 게 다 전부라는 듯. 이건 좀 여담이지만 꼰대 같은 사람들은 여자보다는 남자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 정복욕이라는 것들에 기반된 상태로 성장하는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우매함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결과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듯 내가 정답이다라는 것들이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딱 뽕에 차지. 난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얘보다 더 좋은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예쁘고 몸매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직업도 좋고 부모님도 잘 살고 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사람이 그 남자 만나준대요? 한 여자에게 그렇게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는 남자가 이런 게 우매함이에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는 남자들이 딱 군대에 갔을 때부터요. 군대에 가면은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군 생활도 버텼는데 내가 제대하고 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CP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 병장이 제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뽕이 차지만 막상 편의점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욕을 더럽게 처먹잖아요. 그러고 다시 그냥 군대 가고 싶다고. 근데 그런 게 현실이거든. 본인이 경험을 한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내가 군대도 버텼는데 세상 이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못 꼬실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정말 달라요. 현실은 더 각박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남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남자들은 진짜 둘 중 하나예요. 정말 50%의 확률로 이런 남자들은 정말 많아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헌신적인 거. 그래요. 20대의 연애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10대, 20대의 연애는 그럴 수는 있지만 난 적어도 내 앞으로의 30년 이상의 평생을 맡길 사람이 우매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매함이랑 그 사람이 조금은 모자란 부분은 좀 달라요. 모자라다고 느끼는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 돼요. 좀 되게 이런 부분도 모자라네. 진짜 띨띨이.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우매함이라는 부분을 가진 사람과 남은 여생을 함께 한다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나 한데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서서 계속 이런 남자들은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사람 함부로 판단해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건 역시도 하나를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의 불편함은 느끼실 건 저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일을 막상 겪어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그런 계산을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까?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그럴 남자거나 그렇지 않을 남자거나 진짜 둘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도박을 하지 말고 그 우매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아닌가, 그걸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습관은 정말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되게 어떤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민일 수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되든 간에 생각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생각하는 게 피곤
피곤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편견이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마저도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고 있다는 기질이 있어요. 그 남자의 어떤 삶의 모토나 가치관 자체가 단순한 게 좋아, 그냥 나는 단순하게 살래, 그러면은 곧이곧대로 감정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로 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기준과 정답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잘난 남자라면 그거 진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는 내가 맞아, 나는 무조건 내가 정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좀 못난 남자들이고 되게 뭔가 무능력한 남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그런 남자를 어차피 안 만날 거잖아요. 너무 냉정할지 모르겠는데 딱 여러분이 남자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되게 못나 보여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먼저 선뜻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난 남자가 아니라 잘난 남자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능력도 좋아 보이고 자기 확신도 되게 강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되게 자기 관리도 잘해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봤을 때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당연히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다니까요. 되게 확신 강하고 줏대 있고 되게 우유부단하지 않고 주체성 있는 모습에 매력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라는 거, 그런 여유로움이라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정답이야라는 것들을 깔고 시작하는 데서 방출되는 어떤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시야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남자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일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하나의 기준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정답이라는 어떠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얼마만큼의 다른 사람들과든 혹은 다른 문화든 다른 직업이든 그 차이를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를 꼭 눈여겨보세요. 그 사람이 무조건 본인이 옳다라는 어떤 자기 확신에 찬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고 얼만큼의 수용심이라는 것들을 가지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어도 이런 수용심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없다면 100이면 100,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50%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 다른 것들도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건 너무 퍼스널한 특성이라서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만 딱 구분을 하셔도 진짜 내가 이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있는구나, 그게 걸러졌다라고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겪어보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뚜기님의 케이스처럼 혹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이미 겪어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이 얼마예요? 그냥 내가 이걸 하나 만약에 몰랐었더라면, 그동안의 시간과 돈을 쏟아 부은 것들을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데이트 비용이든 선물이든 내 시간에 대한 시급 계산만 따져봐도 그게 아무리 못 잡아도 2천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만약 결혼까지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파하게 됐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심코 오늘 하루 흘려보낸 그 하루는 언젠가 나에게 복수를 하기도 해요. 제가 저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더욱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50% 확률로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발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우매한 남자를 만나지 말자.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적어도 그 사람을 어느 부분 선망했던 걸 존경스럽다라는 감정으로 일부 착각을 한 건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봐요. 많은 여성분들은 어떤 잘난 남자들을 보면서 되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남자든 그런 남자의 모습들을 보면은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는 이 사람 참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많이 느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그냥 선망이에요, 선망. 그냥 그 사람이 유지하고 있는 어떤 삶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되게 부러운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이제 남자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감정이 더해지다 보니까 존경스럽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 그런 거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납시다.